한국 사회에서 대기업은 의미가 큽니다. 학창 시절이나 대학교까지도 대부분의 그 배움의 이유가 대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대기업에 합격하고 나면 부모님의 자랑이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또 결정적으로 소개팅할 때 무슨 일 하는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죠. 또 급여며 복지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최근에 제가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댓글이 많이 달렸었어요. 그 중에 이런 댓글이 눈에 띄었었는데요. 대기업 들어가면 이런 고민거리 없고 할 필요도 없음. 40 후반에 은퇴 후에도 예적금만으로 먹고 살 만큼 돈 있음. 야, 이 자신감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만 들어가면 모두가 이분의 말처럼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굳이 나누고 싶지 않아도 한국 사회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나눠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이렇게 굳이 나누어서 말하는 거 저도 정말 불편합니다. 저도 중소기업, 대기업이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고 싶을 만큼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당을 쓸더라도 대감집 마당을 쓸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런 농담이 그냥 전래구어처럼 내려오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한국 사회가 이것을 얼마나 나누고 싶어 하는지 대변하는 거겠죠. 그만큼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대기업 직원이라는 타이틀은 안정감과 사회적인 성공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대감집에서 마당을 쓸더라도 예전처럼 평생 직장이라는 말을 쓰기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2024년도 국내의 100대 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14.03년입니다. 물론 코스닥 100대 기업 직장인의 평균 근속연수가 5.16년인 거와 비교하면 정말 높은 수치죠. 그러니까 중소기업과의 비교했을 때는요. 물론 그만큼 중소기업의 수평 이직이 더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평균 근속연수가 좀 차이가 날 수 있기는 한데요. 이런 근속연수의 차이는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던 것에 대한 보상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14년이라는 근속연수가 정년을 보장한다는 말은 아니죠. 대다수의 대기업 직장인도 마찬가지로 49세 절벽에 직면하는데요. 잡코리아와 알바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감 정년 퇴직 시기는 대기업의 경우 49.5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체 평균은 51.7세인데요. 대기업의 경우는 오히려 조금 이른 시점이라는 결과가 있네요. 한 50세 전후라는 거죠. 정년이 60세인데 10년 정도 차이가 나고요. 바로 이 시기부터 국민연금 수급 연령인 63세까지 소득 절벽을 경험하게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노동법상 못 자르는데 그냥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여러분, 대기업은 바보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 법을 피해서 자르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진급 누락을 시킬 수도 있고요. 대리까지는 보통 문제없이 진급을 하죠. 그런데 과장부터는 계속 진급 누락을 시키는 거예요.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데 진급 누락을 하더라도 그냥 버티면 된다. 그러면 사실 젊을 때는 문제 없겠지만 40대가 넘어갔는데 여전히 버티고 있다면 나보다도 훨씬 어린 후배가 팀장이 되고 나의 인사고과를 평가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압박하기도 하고요. 보통 대기업은 하위 고과를 받으면 연봉이 삭감되기도 하거든요. 회사라는 작은 조직 내에서 이런 수모를 버티기란 웬만한 철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죠. 그래도 그냥 버틴다. 그러면은 아예 근무지 자체를 바꾸거나 직무 자체를 단순 업무로 돌리기도 해요. 근무지 자체를 바꿔버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터전이 있는데 이거를 옮기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또 버틴다. 그러면은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이 관련 또 업무를 하는 조직이 따로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껏 내가 했던 회칙에 어긋났던 것들을 싹 다 들춰냅니다. 내가 기억도 못하는 것들까지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쫓아내기까지 하죠. 이게 그냥 드라마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실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기업은 희망퇴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높은 보상안을 제시합니다. 3년치 월급을 주는 곳도 있고요. 3, 4억이 넘는 퇴직금을 주거나 아니면 자녀 학자금 지원 이런 거를 미끼로 희망퇴직을 유도하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철저히 계산된 결과이죠. 이렇게 보상을 해서라도 내보내야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이라는 판단을 내린 거니까요. 고용 불안감이 막연했던 그 상황에서 이렇게 충분한 보상안을 제시를 하면 스스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희망퇴직이라고 하는 이쁜 말로 포장을 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 기업은 법적, 사회적으로도 부담을 줄이면서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의 형태로 내보내게 되고요. 그러면 뭐 사회적으로도 그림이 나쁘지 않고 브랜드 평판이나 이런 것에 또 큰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거는 이상할 것도 없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산업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저성장 시대를 맞았습니다. 과거에는 이 급성장 물결을 타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가를 빠르게 발전시키려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있었죠. 그만큼 사람이 많이 필요했을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거기에 또 맞물려서 인구 구조적인 위기까지 맞게 됐잖아요. 그래서 현재 한국 대기업의 고용 전략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인 이런 비용 부담 차원에서 회사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인력 감축이죠. 네, 이런 거 다 대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우리 회사는 주변에 보면 55세, 뭐 정년까지도 다 문제없이 다니고 계신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첫 번째로 몇 분만을 보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일반적인 정규분포 속에 놓고 생각을 해야지 양 끝에 특별한 경우에 나를 놓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면 나중에 실제로 이게 현실이 되었을 때 더 당황스럽겠죠. 두 번째는 당연히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같을 수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을 무시하는 발언은 정말 절대 아니고요.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당연히 대기업이 더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높은 복지라든지 급여 수준이 있죠. 그러면 대기업 분들은 이런 보상을 충분히 누리실 겁니다.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기업도 실상을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그렇게 또 꿈의 직장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현재 산업적으로 흐름이 좋은 기업에 다니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 언제나 파도처럼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죠. 성장기를 거쳐서 쇠퇴기를 언젠가 걷게 될 거고요. 그게 5년 뒤일지 10년 뒤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나만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피하는 것이 여러모로 봤을 때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이죠. 오늘 영상이 뭐 대기업의 현실이니 어쩌니 하면서 열심히 잘 다니고 계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리려고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더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를 제가 주변에서 실제로 많이 보고 많이 듣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대기업이 제공하는 가장 큰 매력은 단연 압도적인 보상 체계인데요. 그리고 후광 효과, 사회적인 인정도 무시 못하죠. 바로 여기에서 이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과 인정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고 또 외면하고 있는 진실을 마주하기란 정말 어려울 겁니다. 황금 수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높은 보상에 익숙해질수록 현재 직장을 떠나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겠죠. 모든 생활이 높은 급여와 복지에 맞춰져서 이미 돌아가고 있을 거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회사에 묶이게 되는 거겠죠. 뭐 이걸 차치하고서라도 회사가 날 지켜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을 깨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회사가 평생을 먹여 살려주는 그런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옛말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게 대기업이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대기업의 장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남들보다 출발이 좋다라는 그 점을 이용해서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하죠. 회사에 불만이 있고 내가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 불안감에 또 다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합니다. 실제로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에 비해서 오히려 사회에서 자존심 세우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해야만 했던 중소형 기업에 계셨던 분들이 더 강한 생활력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것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대기업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안정감에 취해 있으면 불안감과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요. 내가 회사에서 나가서도 문제 없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사람은 편향의 동물이거든요. 지금 현재가 좋으니 미래도 평탄하고 좋을 거라는 그런 편향에 빠지는 것은 본능과 같아서 이 착각을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죠. 대기업을 다니다가 50세에 은퇴해서 치킨집 사장이 된다라는 이런 우스갯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사실 우습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큰 시스템 안에서 전문적인 한 가지 일만 주로 해왔었기 때문에 은퇴를 하게 되면 새롭게 무언가를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치킨집이라는 게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농담처럼
치킨집 사장이라 하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사실 나가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기업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젊은 시절 높은 급여 그리고 좋은 복지를 받았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 붕어빵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들보다 돈을 버는 능력 자체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돈을 버는 능력은 이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이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다니시는 분들과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을 제가 나누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분들을 폄하하고자 했던 것들도 절대 아닙니다. 단지 저도 같은 직장인으로서 여러분들이 회사에만 너무 안주하기보다 좀 미래를 위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었고요. 여러분은 현재 어떤 회사를 다니고 계신가요? 혹시 회사를 너무 믿고 계신 건 아니신지,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실제로는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정감에 취해 있지는 않으신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급쟁이는 월급을 벌던 시절에 굴러가는 그 현금 흐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회사라는 울타리 밖에서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르던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도 직장인 분들과 초보 창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